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상속의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강의를 하려고 시작을 해요. 짧은 강의지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일단 상속이 뭔지, 또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모두 생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다 죽으면 그 사람의 권리 의무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가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속인이라 하고, 떠난 사람은 우리가 피상속인이라 하는데, 뭐 자식이 없거나 친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이제 국가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흔적을 남기고 죽지요. 아무것도 재산 없이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히나 재산에 관해서는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거나 뭐 포기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뭐 그 상속인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죠. 상속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상속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재산에 관한 문제이죠. 신본인에 관련된 것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죽어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게 결국 상속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받는, 그러니까 뭐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포괄적 승계라고 하거든요. 포괄적 승계가 이렇게 상속에 의한 경우나 회사의 뭐 합병에 의한 경우나 뭐 이런 경우 외에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산 상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호주제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고, 다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제 호주인데, 그 호주가 그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정도의 어떤 금양 재산을 받는 거는 이제 그 재산 상속의 예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주 상속은 이제 그 범위에서만 문제가 되고, 대부분은 이제 재산 상속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당연 승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법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게, 죽음이라는 조건으로 죽게,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필요도 없이 승계가 되는 상속과 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좀 다른,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상속인은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민법의 규정에 보면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놨어요. 1순위는 직계비속은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 위로 가는 건 직계존속.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다음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 다음에 3순위는 형제자매. 그 다음에 4순위는 사촌까지의 반계 혈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외가 친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순인데 앞순위가 상속을 되면 뒤로는 상속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배우자는 직계비속하고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존속하고 받을 수 있고, 존속이 없으면 뭐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아기가 그 뱃속에 있었다. 엄마 뱃속에 있었다. 우리 보통 유복자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태어난 것으로 보고, 만약 죽어서 태어난 게 되면은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때부터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법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는데, 친양자 입양이 새로 생긴 제도인데, 입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기 생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모와 완전히 관계를 끝내고 새롭게 양자 관계를 맺는 그 부모한테 가는 경우, 이걸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데, 친양자 입양이 됐을 때는 생모와의 관계도 법률적으로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새로 양자 관계, 양모 관계를 맺는 이 부모의 재산만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자기를 낳게 했던 분들에 대한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친양자 입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이제 상속 1순위, 2순위 다 들어가는데 법률상 배우자만 되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어떤 상속이란 이벤트로 그 재산을 받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산재라든가 국가공무원연금법에서 특별하게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거는 그 사실혼 배우자의 특별한 권리이지 상속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연고자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상속인이 없는데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옆에서 간호를 해주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연고자까지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을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고 국가가 가져가게 되면 채권자들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대습상속은 뭐냐면 만약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만약 그 손자가 아버지 대신에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한 단계 건너뛴다고 해서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경우와 상속 결격인 경우도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법률이 개정돼서 아마 나중에는 상속 결격자가 있으면 그 밑에 손자는 아마 이제 그 대습상속이 못 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결격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상속 받을 사람들을 뭐 피상속인이나 상속 받을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다음에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 병기 파기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결격이 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게 돼서 그 사람은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이 이제 나누어 갖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 법원 중에 피 묻은 손은 상속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방송 한번 했는데 상속권을 없는 것으로 상실하는 것을 선고하는 제도가 지금 입법안으로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부모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중대범죄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제도도 곧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일단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